중국이 92.1%를 독점한 히토류 영구자석 수출을 내일부터 전면 중단하면 우리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다들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꼼짝없이 당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한국의 LS전선이 1조 원 규모의 반격 카드를 꺼내들며 판도를 뒤흔들고 있죠. 완전히 새로운 우회로를 뚫어낸 거디에 전기차와 미사일의 심장인 영구자석 시장에서 어떻게 독점 장벽을 무너뜨렸는지, 호주와 베트남, 미국을 잇는 독자적인 삼국 밸류체인의 실체를 오늘 확실하게 풀어드릴게요. 이 작은 자석 하나에 걸린 99조 원 시장의 판도 변화를 지금부터 아주 명쾌하게 전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들려온 놀라운 소식은 바로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시작되는 거대한 변화예요. LS전선은 2026년 상반기 중으로 국내 최초의 히토류 영구자석 전용 생산 공장 부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죠.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히토류 영구자석을 전문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전용 라인이 사실상 없었는데 여기에 수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전격 투입해 최초의 전용 생산 기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전기차와 로봇 산업을 위해 안방에 든든한 방어벽을 세우는 일이죠. 원료 공급망이 흔들려 공장이 멈추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국내에 이런 전용 생산 기지가 들어서면 관련 협력 업체들의 생태계도 함께 살아나게 돼요. 수천억 원의 투자는 단순히 공장 건물 하나를 짓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정밀 기계 장비와 제어 시스템 등 수많은 전후방 산업에 온기를 불어넣게 되죠.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에요. 공급망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 국내 생산 기지 확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확실한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국내 제조업의 뿌리를 지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실질적인 자립의 첫걸음이 드디어 시작된 셈이에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단순히 국내에 공장만 짓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승부처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몰려있는 북미 시장에 있어요. 그래서 LS전선은 1조 원 규모의 초대형 영구자석 공장을 미국 버지니아주 체사피크시에 세우는 방안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죠. 1조 원이라는 돈은 웬만한 대기업의 한 해 설비 투자와 맞먹는 천문학적인 액수인데 이를 미국 현지 공장 건설에 투입하겠다는 결단은 그만큼 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뜻이에요. 북미 완성차 업체들과 전장 시장을 정조준하는 고도의 전략이죠.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자국 내 공급망 구축을 강하게 압박하자 현지에 직접 생산 기지를 세우기로 한 것이에요.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은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직접 챙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려면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을 써야 하니까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LS전선의 미국 공장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규제를 피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자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투자는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기술의 영토를 넓히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단순히 공장 몇 개를 짓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LS전선은 호주에서 원료를 캐내고 베트남에서 중간 가공을 거쳐 한국과 미국에서 최종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세계국 수직 계열화 밸류체인을 가동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웠어요. 원료가 나오는 광산부터 소비자가 기다리는 최종 완제품 공장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사슬처럼 튼튼하게 연결하는 구조예요. 특정 국가가 중간에 공급망을 끊어버려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독자적인 삼각동맹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대체 이 영구자석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조 단위 돈을 쏟아붓는 걸까요? 다음 챕터에서 우리 일상과 첨단 산업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이 자석의 진짜 위력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석은 냉장고에 전단지를 붙일 때 쓰는 검고 약한 자석일 것이에요. 하지만 5배에서 12배 강한 자력을 지닌 네오디듐 히토류 영구자석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일반 자석과 비교했을 때 자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거든요. 자력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은 전력을 추가로 공급하지 않고도 강력한 자기장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덕분에 모터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출력은 극대화하고 에너지 효율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이 작은 부품 하나가 기계의 심장을 더 작고 강하게 만드는 마법을 부리는 셈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비유를 들어볼게요. 히토류 영구자석은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려주는 심장의 핵심 판막이자 로봇의 관절이 1mm의 오차도 없이 미세하게 움직이도록 돕는 정밀 제어 근육과 같아요. 배터리 소모량을 결정하는 핵심은 전기차 구동 모터가 얼마나 가볍고 강력하게 도느냐에 달려 있어요. 만약 이 자석이 없다면 전기차는 무거워지고 주행거리는 짧아질 수밖에 없으며 스마트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들도 정밀한 제어가 불가능해져요. 바람을 맞아 전기를 만드는 해상풍력 발전기나 하늘을 나는 첨단 방산무기 역시 이 자석 없이는 작동을 멈추게 되죠. 첨단 산업의 모든 움직임이 이 작은 자석의 자력 끝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소비 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전기차의 연비가 좋아지면 충전 비용이 줄어들어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로봇의 정밀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니까요. 결국 첨단 자석의 국산화는 단순히 대기업의 매출을 올리는 일을 넘어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기술의 혜택을 더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셈이에요. 실제로 현재 글로벌 히토류 영구 자석 수요의 무려 50%가 전기차 부문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자석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수십 개의 자석이 들어가고 스마트폰이나 로봇, 인공지능 하드웨어까지 더해지면 온 세상이 자석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중국이 92.1%나 쥐고 흔드는 히토류 세련 시장의 독점 구조는 글로벌 제조업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자원의 편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 하나에 전 세계 산업계가 요동치는 불안정한 구조가 지속되어 온 것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중국이 자원 수출 통제 카드를 만지작거릴 때마다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과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가슴을 졸여야 했다는 사실이죠. 독점 기업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공급을 끊어버리면 대안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과거에 히토류 공급이 일시적으로 제한되었을 때 글로벌 자석 가격이 몇 배씩 폭등하며 제조업체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전례가 있어요. 단순히 원가 상승의 문제를 넘어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국산 영구 자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LS전선은 이 쇠사슬 같은 독점 구조를 어떻게 뚫어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그 기막힌 3단계 우회 전략의 실체를 바로 확인해 보시죠. 중국이 꽉 쥐고 있는 독점 장벽을 깨기 위해 LS전선은 호주에서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이어지는 아주 구체적인 3단계 우회로를 실제로 뚫어내기 시작했어요. 광산에서 원료를 캐내 최종 제품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아주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죠. 중국의 독점을 우회해서 완벽한 자립을 이루는 것은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광산에서 흙을 파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순도 높은 금속으로 정련하고 이를 다시 자석으로 가공하는 모든 단계마다 기술 장벽과 환경 규제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LS전선은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치밀한 3단계 수직 계열화 전략을 세웠어요. 각 단계마다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분산시키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영리한 설계를 도입한 것이죠. 첫 번째 관문인 1단계는 바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원료 조달이에요. LS전선은 중국 외 지역에서 히토류 원료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업인 호주의 광산업체 라이너스와 손을 잡았어요. 단순히 구두 계약만 맺은 것이 아니라 3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서로 교환하며 피를 섞는 동맹을 맺었죠. 라이너스는 최근 전기차와 풍력 터빈의 핵심 소재인 네오디듐, 프라세오디듐 수요가 폭발하고 단가가 오르면서 지난해 하반기 순이익이 8,020만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20억 원을 기록했어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260%나 폭증한 수치로 그만큼 튼튼한 재무 구조와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파트너를 아군으로 확보했다는 뜻이에요. 라이너스와의 동맹이 빛나는 이유는 또 있어요.
호주의 청정광산에서 채굴된 원료는 중국의 환경 규제나 갑작스러운 수출 중단 조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이죠. 자원 무기화의 위협 속에서 이보다 더 확실한 보험은 없어요. 게다가 라이너스의 탄탄한 실적은 원료 공급의 단가 안정성으로 이어져 향후 우리 기업들이 완제품을 생산할 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에요. 그다음 2단계는 원료를 쓸모 있는 금속으로 만드는 중간 가공 단계예요. 이 역할을 LS 전선의 자회사인 LS 에코에너지가 맡았어요. 세계 2위의 히토류 매장국인 베트남 법인을 활용해서 히토류 산화물을 실제 산업에 쓸 수 있는 금속으로 정련하는 설비를 구축하는 거죠. 베트남 공장에 연간 2,500톤 규모의 금속 정련 설비를 갖출 예정인데 이 2,500톤이라는 숫자는 무려 1만 톤 이상의 최종 영구 자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규모예요. 특정 국가가 자원을 무기화하며 빗장을 걸어 잠궈도 베트남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물량이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셈이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 복잡한 공정을 유지하는 비용과 기술 장벽이에요. 베트남은 인건비가 합리적이고 지리적으로도 한국과 가까워 물류비를 크게 아낄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예요. 특히 정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이슈를 베트남 현지의 선진화된 설비와 엄격한 관리 기준으로 해결함으로써 글로벌 환경 규제라는 또 다른 장벽을 가뿐히 넘어서고 있죠. 원가 절감과 친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인 셈이에요. 마지막 3단계는 이렇게 베트남에서 정련된 고순도 금속 원료를 한국과 미국의 신설 공장으로 보내 최종 영구자석 완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예요.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구조지요. 원광 확보부터 금속화, 그리고 최종 자석 제조에 이르는 전 공정을 우리 기술과 우리 공급망 안에서 직접 수행해요. 특히 LS 에코에너지는 올해 하반기 우주항공과 미사일 등에 쓰이는 방산용 사마륨 금속 생산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전기차와 로봇용 네오디듐 금속까지 품목을 빠르게 넓힐 계획이에요. 방위산업에 쓰이는 핵심 안보 자원을 우리 기업의 손으로 직접 가공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 거대한 노다지 시장을 두고 전 세계가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을 리 없겠죠? 다음 챕터에서 글로벌 시장 뒤편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영토 전쟁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드릴게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히토류 영구 자석을 구하려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급해요. 실제로 비중국산 히토류를 찾는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 문의가 LS 에코에너지로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죠. 시장은 이미 중국의 자원 무기화 리스크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다소 비용이 더 들더라도 믿을 수 있는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분위기예요. 공급망의 다변화가 곧 기업의 생존 등급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글로벌 경쟁 구도를 살펴보면 각국의 셈법이 아주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오랫동안 이 분야의 강자로 군림해온 일본은 히타치 메탈과 다이도 스틸 같은 기업들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약 5%에서 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일본 기업들은 네오디듐 자석의 원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고온에서 견디는 고부가 자석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 공급망에 여전히 의존한다는 것이 이들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자석을 만드는 원료의 상당 부분을 그곳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뼈대는 튼튼하지만 원료라는 밥줄을 중국이 쥐고 있는 형국이에요. 미국과 유럽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이들의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 당장 중국의 독점을 깨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의 아클라라 리소스 같은 광산 기업은 브라질과 칠레 광산에서 채굴한 히토류를 미국 버지니아 공대 등과 개발한 독자 기술로 정제해 2028년부터 미국 전기차 수요의 절반을 충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브라질은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약 20%를 가진 세계 2위의 자원 부국이라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서방 진영이 브라질을 중국 대체지의 최우선 타깃으로 삼고 치열한 자원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브라질의 히토류는 이온성 점토 형태로 묻혀 있어 채굴과 초기 분리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들며 저렴한 재생에너지만으로 가동이 가능하다는 압도적인 지질학적 이점을 지니고 있어 새로운 골드러시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죠. 브라질의 이온성 점토는 단단한 암석을 깎아낼 필요가 없어 채굴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게다가 100% 수력 발전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만으로 정제 공장을 돌릴 수 있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친환경 공급망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죠. 자원부국 브라질의 등장은 중국이 쥐고 흔들던 글로벌 히토류 시장의 판도를 뒤흔 듯 강력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어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히토류를 아예 쓰지 않거나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체 기술 경쟁도 불을 뿜고 있어요. 미국의 스타트업 나이론 마그네틱스는 철과 질소를 결합한 철질 화물 자석을 개발해 2028년까지 연간 1,500톤 생산을 목표로 공장을 짓고 있고, 독일의 자동차 부품사 ZF는 아예 자석을 쓰지 않고 전자기 유도 방식을 쓰는 무자석 모터를 개발해 대량 생산 준비를 마쳤다고 발표하기도 했어요. 일본의 다이도 제강은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디스프로즘이나 터븐 같은 중히토류를 완전히 뺀 고성능 자석을 개발해 혼다의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하는 등 기술적 우회로를 뚫고 있죠. 이러한 대체 기술의 등장은 중국의 독점력을 약화시키는 또 다른 강력한 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죠. 이런 대체 기술들이 당장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기는 어려워요. 철제 화물 자석은 대량 생산 시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기술적 난제가 남아있고, 무자석 모터는 기존 모터보다 부피가 커지거나 제어 시스템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LS 전선이 구축하는 독자적인 삼국 밸류체인의 가치가 더욱 돋보여요. 결국 과도기 단계에서는 여전히 고성능 히토류 영부자석이 대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결국 이 치열한 기술과 자원 전쟁의 끝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돈의 흐름이 기다리고 있어요. 과연 이 99조 원짜리 시장의 진짜 주인은 누가 될지, 다음 챕터에서 그 숫자의 비밀과 마지막 관전 포인트를 전부 풀어드릴게요. 결국 비즈니스의 본질은 돈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명분이 좋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다고 해도 기업 입장에서 이 막대한 투자가 확실한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지속하기 어렵겠죠. 다행히 시장의 성장판은 활짝 열려 있어요.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Fortune Business Insight에 따르면 전 세계 영구자석 시장 규모는 올해 34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2조 원 수준에서 2034년에는 무려 660억 달러, 약 99조 원 규모로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시장의 폭발적인 팽창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정당화해주는 든든한 배경이 되고 있는 셈이죠. 이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LS전선은 아주 구체적인 이정표를 제시했어요. 영구자석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는 2030년을 기점으로 그룹 매출 1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걸었죠. 자회사인 LS 에코에너지 역시 2030년까지 매출 1조 8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LS전선이 이 강력한 성장 동력을 영구자석이라는 신성장 사업으로 고스란히 이어받겠다는 전략이에요. 이는 단순한 목표 설정을 넘어 철저한 시장 분석과 자사의 역량을 결합한 현실적인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핵심 관전 포인트는 LS전선이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해저 케이블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예요. 해저 케이블이 바다 위 풍력 발전기에서 만든 전기를 육지로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혈관 역할을 한다면, 영구자석은 그 풍력 터빈과 전기차 모터의 효율을 결정하는 심장 부품이에요. 재생에너지의 생산부터 운송, 그리고 최종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의 핵심 부품을 LS그룹이 모두 공급하게 되는 셈이죠. 전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가장 강력한 주도권을 쥐게 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LS그룹의 이 야심찬 공급망 독립 선언은 비단 히토류 영구자석에만 머물지 않아요. 전 세계 시장의 8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2차 전지 전구체 분야에서도 순수 국내 기술 기반의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어요. LS와 LNF의 합작사인 LS LNF 배터리 솔루션은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 원을 투입해 정부채 공장을 준공했어요. 올해 2만 톤 시험 생산을 시작으로 2029년에는 전기차 130만 대 분량인 12만 톤까지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이죠. 여기에 비철금속 재련 계열사인 LS M&M이 약 1조 8천억 원을 투자해 전구체의 핵심 원료인 황산니켈을 연간 6만 2천 톤 규모로 양산하며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증설과 글로벌 전력망 가속화로 구리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친환경 신소재와 자원순환 사업도 본궤도에 올랐죠. LS전선의 소재 전문 자회사 한국미래소재는 올해 5월 군산 공장을 준공하고 재생동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동박용 신소재인 Q플레이크 양산에 착수했어요. 폐전선 등에서 추출하는 재생동은 광산 채굴 방식 대비 탄소 배출을 최대 80%나 줄일 수 있어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의 핵심 무기가 될 전망이에요. 근데 이 모든 화려한 청사진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냉정한 현실이 있어요. 중국의 급격한 가격 덤핑 공세나 원료 공급망의 일시적 병목 현상은 언제든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죠. 아무리 완벽한 밸류 체인을 구축했더라도 말이에요. 특히 베트남 정년 설비의 가동률이 계획대로 올라와 주지 않거나 미국의 보조금 정책이 정권 교체 등으로 흔들릴 경우 조단위 투자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이어질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공급망 독립 선언이 우리의 지갑과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마지막 아우트로에서 아주 냉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살펴본 LS전선의 거대한 반격은 단순한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곧바로 우리 기업들의 주가 하락과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졌죠.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릴 때마다 늘 불안에 떨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원료 조달부터 최종 완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독자적인 삼국 밸류 체인이 가동되면서 우리는 가장 확실한 산업 방어벽을 갖추게 되었어요. 특정 국가의 통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핵심 소재를 조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셈이죠.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자산 가치와 일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공급망이 안정되면 전기차와 첨단 가전제품의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 결국 소비자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의 제품을 만날 수 있는 혜택으로 돌아오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사라진 기업의 가치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으며 국내에 지어지는 대규모 생산기지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다져줄 것이에요. 결국 자원 독립은 우리 모두의 소득과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이에요. 지금 봐야 할 건 두 가지예요. 먼저 호주 라이너스와의 원료 동맹이 계획대로 안정적인 단가의 공급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더해 미국 버지니아 공장의 건설과 보조금 혜택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같이 지켜보아야 해요. 이 두 흐름이 갈리는 순간이 곧 이 판의 방향이 정해지는 때죠. 앞으로 시장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제품의 가격이 얼마나 싼가 보다는 실제로 물건을 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조달 가능성과 재고 안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과거 오일 쇼크나 자원 파동 때처럼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은 순식간에 무너졌지만 선제적으로 공급망을 쥐어쥔 자들은 시장을 지배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궁금한 경제 이슈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